여러분, 민주당 소속 시장이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까지 끄집어내면서 포퓰리즘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와, 어쩌면 이거 놀랄 노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야당에서 뭐 그리스로 가고 있다, 아르헨티나를 닮아간다,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데네수엘라 됐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마는 여당 소속, 그것도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렇게까지 힐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바로 남양주 시장인데요. 조광한 남양주 시장입니다. 이분이 트위터에다가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요 하면서 제목을 짧게 쓰면서 벌써 27일 기준으로, 어제죠, 어제 기준으로 5회차까지 지금 올렸습니다. 5회차까지. 그 핵심 내용은요, 그리스를 들먹거리고 아르헨티나를 소환하고 베네수엘라를 이야기하면서 포퓰리즘이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를 잘못 뽑고 우리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마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조광환 시장은요,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물론 민주당 소속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지금 사실상 여당, 민주당 내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경제 진짜 어려워진다,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경제 망국 앞당긴다, 이런 얘기를 저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당 소속의 남양주 시장 조광환 시장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조광환 시장은요, 여러분, 아예 처음에는요, 그리스부터 먼저 소환을 했습니다. 한때 경제 성장률이 세계 1, 2위였던 그리스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1980년에 파판드레우 총리가 집권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는 좌파 정부가 말아먹었다, 이런 얘기를 아예 트위터에다 올렸습니다. 1980년에 국가 부채 비율이 22%였는데 2018년에 184%가 됐다. 사상 최대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리스가.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이런 고통이 심화된다,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후대까지 이어진다, 이렇게까지 아주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세게. 그리고 지난 21일에는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했던 베네수엘라를 소환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소환하면서 2018년에 물가 상승률이 137만 %다. 이게 경제냐? 2019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9%다. 이게 경제냐? 베네수엘라 빈곤율은 90%다. 국가 부채 비율은 182%다. 완전히 망가졌다. 좌파 정부가 망쳤다. 그런 이야기예요. 대통령을 선거로 잘못 선출하고 나서 베네수엘라에서 이런 죄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죄악은.
결국은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최고의 집권 무기는 포퓰리즘이었는데 그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쳤다는 이야기예요. 나라를 망쳤다. 거기에 앞서서 이 남영주 시장은요. 아르헨티나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아르헨티나까지. 아르헨티나는 지난 15일에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요. 세계 7위의 부국이었다. 그런데 포퓰리즘의 원조 페론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나서 페로니즘을 만들었는데 이게 철저한 인기 영합 무상 시리즈였다. 그래서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스는 2019년까지 국가 부도를 8번이나 내고 구제금융 신청을 30번이나 하고 빈곤율이 35%까지 올라갔다. 포퓰리즘은 결국은 돈을 뿌렸는데 그 돈이 꿀이 아니라 독이었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비난을 했어요. 왜 이런 비난을 이어갈까?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여당 시장이잖아요. 야당 시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을 해서 본인이 포퓰리즘이 모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가진 자산의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다. 자산이 적으면 적게 퍼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퍼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꺼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르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진짜 나라 경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뭐 이런 것까지 꺼내면서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재원도 없는데 기본소득까지 뿌려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여당에서도 분명히 나라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들도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하는구나. 이런 추론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만큼 포퓰리즘이 망조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남영주 시장이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 이런 정치인들이 나와서 국가 경제를 어떻게 하든 망해가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막아야죠. 계속해서 퍼주기만 한다면 결국 대한민국은 망쳐든다니까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요. 선거가 지금 한꺼번에 몰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선거가 4월에 보궐선거가 있죠.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6월에 지방선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 패키지가 엄청나게 쏟아질 거란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속도입니다. 돈 풀겠다, 돈 풀겠다 계속 퍼주기 한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데다가 속도까지 빨라지면요. 국가에 대한 부담, 부채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경제로 넘어와서는 또 정세해야 돼요. 정세하려고 그러면 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편정세, 국민정세 하겠어요? 말은 하겠다 하겠지만 이게 대통령 선거 앞두고 지방선거 앞두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자정세로 갈 거예요. 부자정세로 가면 안 그래도 부자들 세금 많아서 난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기업정세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정세도. 여러분, 경제는요. 이 인기 때문에, 인기영합주의 때문에, 포퓰리즘 때문에 지금 망조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선거 앞두고 결국은요.
포퓰리즘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 하나 짓는데 28조에서 40조까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28조에서 40조. 이게 말이 돼요? 세금을 그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런 게 무섭습니다. 마구마구 퍼주기, 그게 말입니다.